뭐 명절 때도 챙겨야 되고 11조씩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항상 전부 다 모이는 강단이야. 십시일반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사님들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성장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자기 성장비 상납을 강요해 문제가 됐는데요. 자, 김학철 PD, 문제가 되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네, 바로 대전 충남 지역의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지중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학의 꿈을 이루는 교육시설입니다. 예, 교장이 교사에게 요구했다는 자기 성장비. 얼핏 들으면은 교사가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종의 그 자기개발비 성격의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지중고에서 자기 성장비는 교사의 월급 중 일부분을 떼서 학교에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바탕으로 학교가 성장해서 다시 교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가 교사 월급의 일부를 차입해서 나중에 되돌려주겠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외에도 학교장의 다른 갑질들이 논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대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의 교장이 기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예지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무리를 일으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은 시간 예지중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전시 의회를 찾아 학교의 정상화를 고소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학교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서로 다 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사님들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찔끔찔끔 뭐 한 사람 바꾸고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학교장과 학생들의 상반된 행보. 대체 학교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지중고는 대전 충남에서 유일한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1997년 학력인정 시설로 인가받아 작년까지 3,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금도 550여 명의 만학도와 학업 중단 청소년이 이곳에서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다. 50여 년 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잊지 못했던 주부 강선자 씨. 올해 초 강 씨는 중학교 졸업장을 가슴에 안으며 못 배웠다는 서름도 함께 씻었다. 예지중학교 덕분이었다. 중학교를 못 가서 열흘 동안 울었죠. 네. 그렇지만 형편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 학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애들 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즐겁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힘들어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면서도 그냥 즐거우니까 학교 가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즐겁고. 다음 달 예지고 입학을 앞둔 강 씨는 설렘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학교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 때문이다. 뭐 명절 때도 챙겨야 되고 무슨 뭐 11조씩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예.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1일 예지중고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장이 학교 직원과 교사에게 갑질을 일삼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자기 성장비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15호보니까 2,500이면 10분의 1이면 얼마야? 2,500 10분의 1이면 250만 원인가? 그리고 1년에 250만 원을 교회로 말하자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다가 낙엽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놈을 빨아먹고 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성장할 수가 있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11조 마냐고 얼마나 했어요? 다음으로 제기된 의혹은 학교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설정하도록 교장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미리 마이너스 설정을 좀 해놨다가 안 쓰고 신용이 이렇게 좀 쌓인 상태로 나중에 그 학교 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사들이 목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운을 떼놔요. 그러고서 바로 연수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니까 그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이 교무실 와가지고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그런 서류들을 다 일일이 나눠주고서 금액 쓰고 뭐 이렇게 대출 설정을 하게 해놨던 거죠. 교장의 지시로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1년 후엔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년 단위로 아마 기한 연장을 해야 됐었나 본데요. 그때 앞서가지고 행정실 그 아들이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에서 교원 자격증 원본을 다 내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원 자격증 원본 뭐 대조필로 내라고 한 경우는 공문도 요구도 한 번도 있던 적이 없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사본이 카피돼 가지고 그 은행에 이제 제출이 됐던 거예요. 또한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교장이 부장교사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학교 발전을 위해 법인 소유의 땅에 원룸을 신축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수익 사업을 위해서 원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리 좀 돈이 착수금으로 들어갈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 좀 꿔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교장 개인 통장으로 아무도 모르게 1대1로만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꾼 형태가 됐죠. 한 명은 처음에 7천만 원, 한 명은 6,300만 원, 그 나머지 한 명은 2천만 원인 걸로 저는 그건 들었어요. 지난해 9월 교장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씩 차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한 교감은 업무에 불이익을 받아왔고 행정실장은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교감 선생님한테 돈을 1억을 요구를 했었대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저는 이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교감 선생님을 계속 갈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사들한테 내가 돈을 요구를 했을 때 요구하는 돈을 내지 않으면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 학교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협박을 했다 그래요. 게다가 교장은 학생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학교 발전 기금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에
몇몇 학생은 실제로 돈을 내기도 했다는 증언이다. 학교 강당에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진짜 의자도 빳빳한 거 갖다 놓고 막 2시간씩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돈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전부 다 모여놓고 강당에다 십시일반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돈 1,000만 원만 이렇게 모이면 좀 학교에 보탬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아주 2년 동안 기가 따갑게 듣는 거 이게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내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냈고 거기에 대한 공로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회에 다른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학교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학교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내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최한 바자회를 통해서 마련된 기금도 학교에 전달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돈이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자회를 하고 나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 남은 이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학생들한테 그거를 한 번도 오픈화시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뭐 바자회 때 기금 얼마 이렇게 이익금이 남았다라는 거를 A4 용지에다가 해가지고 복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예지중고 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이사장과 교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 모든 경영 일선에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장 중심으로 교직원과 재학생과 동창회가 서로 협의해서 자율 경영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저는 관여하지 않고 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단순히 학교장이 물러나는 것으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명한 학교 경영을 위해선 예지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사진이나 모든 그게 교장 선생님이나 좀 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학교가 발전이 되고 투명한 경영과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그런 못 배워서 한이 맺혀 있는 성인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되겠느냐. 대전 충남 유일의 교육세라고 하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여간 이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볼 겁니다. 학교란 공동체에 들어가 제2의 배움이란 길을 걸은 만학도들. 학교장의 갑질과 비리 의혹은 만학의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교장을 겸하고 있는 현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 김학수 PD, 언제부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겁니까? 네, 먼저 학교 설립 당시부터 거슬러 봐야 할 텐데요. 예지중고가 97년 처음 인가를 받을 때는 개인 소유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 최초 설립자였던 교장의 부정으로 재단 법인으로 전환했고 현재 이사장이 학교를 승계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물론 이제 교장이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시 교육청은 예지중고에 대해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학생들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내부 사정을 밖으로 알리면서 의혹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현 교장이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퇴 발표를 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게 사실인지 의혹인지 해당 당사자의 좀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 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제작진은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그날 대전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통해 모두 8가지의 부적정한 학교와 법인 운영이 적발됐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집행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부적정하게 운영된 문제점이 확인이 됐고요. 네. 또 그 교직원의 그 근로 계약이라든지 또 세무 관련 이런 업무들이 좀 부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장 겸 이사장으로서 경영이 좀 미흡했던 부분, 또 몇몇 그 관련 교직원들의 그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교장의 자기 성장비 상남 요구와 교사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린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장 해임을 비롯해 전 현직 행정실장 등 5명에게는 징계를, 임원 9명에게는 경고 처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한 재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대전시 교육청의 조치는 과연 적절했을까? 학교 회계 이게 그 세입 세출 이 자체 그 잘못된 점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 그 정말 근본적인 이게 그 어떤 그 개선이나 시정이 이루어질까? 이사장을 중심한 이사회가 거의 아주 그냥 그 전행적인 인사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게 그 관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야 그 행정실에 계시는 그 측근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비롯해서 그 인척들 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서요. 일단은 이사장님하고 이사진하고 모든 분들이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사진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재단 이사회는 물론 학교 행정까지 교장 일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예지재단을 승계받은 박규선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교장을 겸임했다. 그의 아들 또한 2012년부터 행정실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11월 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시기 이사장의 부인은 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사립학교 그 법인들도 이사장이 교장을 겸유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예지중고등학교는 이게 그 겸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게다가 이제 그 부인이 또 이사를 하고 있고, 아들이 이제 그 행정실장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족벌 체제가 이게 그 형성이 돼가지고 투명하지 못한 하나의 그 이사회 또는 이게 그 학교 이게 그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평생교육법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예지재단 이사장의 교장 겸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 학교에서 그 학교장하고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요구를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관계되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지 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없고 단지 학교 정관에 의해서 이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지금 현재 이제 이사장이나 교장이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법이 좀 미비하면은 교육청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은 그런 그 소위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좀 관리 감독이 상당히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보조금을 예지중고에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5억 4,8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금액을 늘려
7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학교 운영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당연한 의무다. 사실 학교 회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물론 우리 그 교육청에서 이제 그 보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제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뭐 그 돈을 이게 환수 조치만이 아니라 인가를 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그건 나와 있으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1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명문중과 대신고에 철퇴를 내렸다. 학교의 부정한 운영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된 경우 시설의 설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지만 이제 학교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공적인 기관, 반공적인 기관인데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는 그 개인이 학교 회계를 그 사적인 부분으로 이용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이제 행정 처분뿐만이 아닌 취소 처분 요건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후 광주시 교육청은 만학의 꿈을 이루고픈 시민들의 요구에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직접 개설했다. 먼저 명문중을 대신해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문자헤드 교육과정을 3곳에 열었다. 그리고 고교과정은 방송통신부에 평일 출석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게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이 이제 공교육이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이렇게 운영상 부조리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문해교육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공교육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1975년부터 방송통신고를 운영하던 광주 고등학교. 그동안 주말 출석반만 이루어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60명 정원의 평일 출석반 2학급을 신설했다. 주 4일 정도 등교를 하고 오전 수업으로 수업을 마치되 나머지 부족한 수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출석 수업 일수는 약 한 170일 정도를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방송통신고 평일반에 정규교사 2명을 파견하고 운영비 또한 전액 지원한다. 학생들은 저렴한 수업료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고 공립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신입생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된 돈은 8천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수업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기당 한 8만 원 정도? 그래서 연 16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학금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대전시 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 평생학습관. 이곳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대학에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무료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저희 그 중학과정은 그 정규 중학교 과정하고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수업료, 교재비, 운영비, 강사비 모든 게 다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공부만 하시면 되거든요. 평생교육대학의 중학과정은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출석을 한다. 일주일에 3번 학교에 나오는 성인 학생들은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다. 나도 학교에 다닌다. 이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도 본인이 어머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예. 본인들이 옛날에 못 배웠던 것들을 이제서야 하게 되니까 그런 그 선생님들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되게 중요시 여기시고 아주 즐겁게 다니세요.
대전의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론 예지중이 280명, 예지고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전 평생교육대학엔 180명 정원의 중학과정이 있지만 고교과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성인학습자가 대전에서 고교 학력인정 과정을 밟으려면 예지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선 평생교육이 보편화된 만큼 교육청이 나서 학력인정 과정을 확충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전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문해교육 실시하는 그 기관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권을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이게 늘려주면은 이제 그것을 여기서 하든지 어느 기관에서 이게 공부를 하든지 그것은 이게 선택권은 학생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학생들이 선택해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시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배움을 갈구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의욕이 넘치면서 할 수가 없는 장소와 제공이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좀 몇 군데 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오는 3월 28일부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지중고와 같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으로부터 정규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을 명시한 조항도 신설됐다. 정시 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가장 크게는 지정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원의 명확한 근거 이후에 사후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과연 학교인가 기업인가? 학교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기업이라면 수혜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용단. 이제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네, 감사 결과 자기 성장비 요구나 대출 강요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네, 학교장이 자기 성장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교사는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또한 교장이 교사에게 돈을 빌린 것도 감사 직전에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돈을 준 교사가 있는지,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검찰 고발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제 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인과 아들이 이사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퇴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 전원 사퇴와 임시 이사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하지만 좀 답답한 것은요. 이렇게 부정운영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사 해임의 규정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예지중고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중학교 과정은 전액 지원하는 만큼 공공에서 경영하면서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학생들은 저렴한 수업료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정 형편이나 개인사 때문에 이제 배움의 길을 10년 혹은 20년 넘게 걷고 있는 만학도들. 다음 주면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만학의 기쁨으로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의 용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